여러분께 아주 사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알람이 울립니다. 정신은 몽롱하죠. 알람을 끄고 침대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킵니다. 화장실로 직행하시나요? 아니면 부엌으로 가서 습관처럼 커피 머신부터 켜시나요? 혹은 물 한 잔을 먼저 찾으시나요? 아마 여러분은 깨닫지 못하고 계실 겁니다.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그 찰나의 선택, 그 첫 번째 행동이 여러분의 장기적인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여러분의 콩팥을 아주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파괴하고 있는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신장내과에서 수많은 환자를 진료해 왔습니다. 투석을 앞둔 환자들의 손을 잡고 위로했고, 수천 건의 혈액 검사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주류의학계에서 잘 다루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콩팥 망가짐의 시작점은 대부분 아침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상 후 첫 30분 동안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그날 하루의 콩팥 건강, 나아가 남은 평생의 콩팥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전문가의 권고, 한지원 박사님. 이것은 저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저는 최근 존경하는 멘토이자 74세의 저명한 신장 전문의인 벌프 한지원 박사님 벌프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박사님께서 들려주신 개인적인 경험담은 저에게도 소름 돋는 충격이었습니다. 벌프 한지원 박사님 벌프께서는 젊은 시절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4가지 특정 아침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그게 해롭기는커녕 오히려 건강한 습관이라고 믿었고 수십 년간 철저히 지키셨죠. 하지만 50대 중반이 되었을 때 박사님은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본인의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있었고 신장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놀라운 반전은 여기부터입니다. 벌프 한지원 박사님 벌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화 탓으로 돌리지 않으셨죠. 박사님은 그 4가지 독성 습관을 찾아내 즉시 바로잡았고 아침 루틴을 완전히 뜯어고쳤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검사 결과 박사님의 신장 나이는 무려 20년이나 젊어졌습니다. 지금 70대이신 박사님이 50대 때보다 더 건강한 콩팥을 갖게 되신 겁니다. 시급성.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가? 부디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최신 건강 통계에 따르면 성인 9명 중 1명이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통계는 따로 있습니다. 그 환자 중 90%는 자신이 콩팥병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콩팥은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장처럼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심장처럼 박동을 건너뛰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견딥니다. 콩팥의 이 엄청난 인내심은 축복이자 저주입니다. 기능이 50% 이상 망가질 때까지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발목이 퉁퉁 붓고 소변의 거품이 일고 숨이 차오르는 증상을 느껴서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되돌리기에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당뇨나 고혈압이 콩팥을 망가뜨린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의 경우 당뇨와 고혈압이 오게 된 원인, 그리고 콩팥이 버티지 못하게 된 근본 원인은 매일 아침 반복되는 잘못된 습관이 몸에 가한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찰스 씨의 안타까운 사례. 제 환자였던 69세 찰스 씨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찰스 씨는 습관의 노예였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똑같은 루틴을 반복했죠. 그는 평범하고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신발조차 신을 수 없을 정도였죠. 공포에 질려 병원으로 달려온 그에게 내려진 진단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신장 기능이 30%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투석을 대비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찰스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제가 된 4가지 아침 습관을 과감히 바꿨고 그 결과 병의 진행을 멈추고 다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과장처럼 들리시나요?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에는 수백만 개의 네프론이라는 미세 필터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소모품입니다. 한 번 죽은 네프론은 절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남아있는 네프론을 지키지 않으면 10년 뒤 여러분도 찰스 씨와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 습관은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아마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아무 생각 없이 하셨을지 모릅니다. 첫 번째 치명적 습관, 공복에 마시는 모닝커피. 현대인의 생존 음료라 불리는 커피.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압니다. 알아요. 내 커피만은 뺏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많겠죠. 저도 커피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커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마시는 타이밍이 여러분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수잔 씨, 67세의 경우를 볼까요? 그녀는 아침 6시 정각에 일어나자마자 진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빈속에 마시는 것을 철칙으로 여겼습니다. 뇌를 깨우고 신진대사를 올리는 건강한 습관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 습관 때문에 그녀는 급성 신장 손상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강력한 카페인이 텅 빈 위장에 들어갈 때 어떤 생리적 현상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을 넓게 흐르는 강물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공복 상태에서 카페인이 들어오면 강력한 혈관 수축 작용이 일어납니다. 콩팥 안에 있는 미세하고 섬세한 모세혈관들이 순식간에 꽉 졸아집니다.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30% 가까이 줄어듭니다. 사실상 아침에 눈 뜨자마자 콩팥에 목을 조르는 것과 같습니다. 더 최악인 것은 그 다음입니다. 혈류가 줄어들면 콩팥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레닌이라는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이 호르몬은 강제로 혈압을 올려 좁아진 혈관으로 피를 밀어 넣으려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치솟는 혈압은 콩팥의 필터인 사구체를 터뜨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한 번 터진 사구체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게다가 커피는 강력한 이뇨제입니다. 공복에 마시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을 소변으로 배출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배출된 칼슘이 콩팥을 통과하면서 뭉치면 결석이 됩니다. 신장 결석의 60%가 바로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설탕과 프림이 듬뿍 든 믹스커피를 드시는 분들은 2배의 재앙입니다. 카페인 수크에 더해 혈당 스파이크까지 일으켜 콩팥이 당분을 걸러내느라 과로하게 만들고 결국 당뇨병성 신증으로 가는 지름길을 닦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르티솔 문제입니다.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자란적으로 최고치를 찍습니다. 잠에서 깨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 타이밍에 카페인을 들이부으면 인위적인 스트레스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는 만성염증을 유발하고 결국 콩팥 조직을 딱딱하게 굳게 섬유화 만듭니다. 60세가 넘으셨다면 간의 카페인 해독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아침 한 잔의 커피가 1시간만이 아니라 하루 종일 여러분의 콩팥을 괴롭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치명적 습관, 나트륨 폭탄 아침 식사. 이제 음식 이야기를 해보죠. 한국인에게 뜨끈한 국이나 찌개는 아침 식사의 정석입니다. 미국에서도 짭짤한 소시지나 베이컨을 곁들이죠. 속이 풀리고 든든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국물 위주의 짠 식사는 콩팥에 독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제 환자 김 선생님은 젓갈과 짭짤한 국물을 유독 좋아하셨습니다. 바닷가 출신이라 짠 음식이 장수의 비결이라 믿으셨죠. 지난 겨울 그의 건강은 무너졌습니다. 다리가 어찌나 심하게 부었는지 피부가 터질 듯 팽팽해졌습니다. 콩팥이 망가진 겁니다. 애일까요? 찌개나 국 한 그릇에는 보통 5-6g 이상의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하루 권장 섭취량이 5g입니다. 아침 8시가 되기도 전에 하루 치소금을 다 드신 셈입니다. 이렇게 많은 나트륨이 들어오면 몸은 비상에 걸립니다.
소금 농도를 낮추기 위해 세포 속의 수분을 혈관으로 마구 끌어당깁니다. 혈액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정원용 호스의 수도꼭지를 끝까지 틀어놨다고 생각해보세요. 압력이 높아져 호스가 터지려 하겠죠? 혈관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치솟은 혈압은 콩팥 필터를 마구 때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트륨 자체가 콩팥 조직에 쌓여 결정화되고 말랑말랑해야 할 콩팥이 돌처럼 딱딱해집니다. 신장 내과에서는 이를 나트륨 신장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국을 안 드신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간편하게 드시는 샌드위치, 가공식품에도 MSG와 화학 조미료가 가득합니다. 이런 물질들은 콩팥 세포를 직접 공격합니다. 나트륨은 콩팥 세포를 붓게 만들고 부어오른 세포가 혈관을 압박해 혈액순환을 막아 스스로 괴사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치명적 습관, 아침에 가뭄, 물 안 마시기. 세 번째 습관은 여러분이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이 아침에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바빠서, 맹물 맛이 싫어서, 혹은 출근길에 화장실 가기가 귀찮아서죠. 물 대신 차나 주스만 마시던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해드리죠. 그녀는 맹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계란 노른자만한 크기의 신장 결석이 3개나 생겼습니다. 제거 수술은 끔찍하게 고통스러웠고 비용도 많이 들었지만 진짜 비극은 수술 후에도 신장 기능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는 동안의 생리 현상을 생각해 보세요.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우리는 숨을 쉬며 수분을 내뱉고 이불 속에서 땀을 흘립니다. 하지만 물은 한 방울도 마시지 않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의 몸은 가벼운 탈수 상태입니다. 혈액은 끈적끈적한 꿀이나 진흙처럼 변해 있습니다. 심장이 이 걸쭉한 피를 펌프질해 콩팥의 미세한 혈관으로 밀어 넣으려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혈관벽이 받는 스트레스와 손상은 엄청납니다. 탈수 상태가 되면 콩팥은 생존 모드에 돌입합니다. 수분을 뺏기지 않으려고 소변을 아주 진하게 농축시킵니다. 이 진한 소변 속에서 미네랄들이 서로 뭉치기 시작해 결석이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물 대신 커피나 차를 마신다. 최악입니다. 이뇨 작용 때문에 탈수된 몸에서 억지로 물을 더 짜내는 격입니다. 밤새 몸이 만들어낸 독소를 씻어낼 물이 없으니 독소가 콩팥에 그대로 머물며 염증과 흉터를 만듭니다. 콩팥에게 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생명이 존재하는 공간 그 자체입니다. 네 번째 치명적 습관, 잘못된 단식과 가공식품. 최근 간헐적 단식이 유행입니다. 건강에 좋은 점도 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수명을 단축시키는 행위가 됩니다. 70세 박 선생님은 인터넷에서 단식이 젊음의 비결이라는 말을 듣고 아침을 굶는 16시간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건강해질 줄 알았는데 혈액 검사 결과 비유엔 혈액의 질소, 수치가 3배나 치솟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나이가 들면 에너지 저장 능력이 떨어집니다. 노년층이 장시간 굶으면 몸은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으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질소 노폐물이 혈액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늙고 지친 콩팥에 독소 쓰나미가 덮치는 꼴입니다. 단식 후의 폭식도 문제입니다. 굶주린 상태에서 급하게 먹는 것은 마른 땅에 홍수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단백질과 당분이 갑자기 밀려들면 콩팥의 력과 압력이 급상승해 손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단식을 깬 후 무엇을 드시나요? 햄, 베이컨, 소시지, 시리얼 같은 가공식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20년간 매일 아침 햄 샌드위치를 드신 환자분은 신장 기능의 60%를 잃었습니다. 가공육에는 무기 인산염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간과류에 든 천연 인산염과 달리 가공식품의 무기 인산염은 몸에 100% 흡수되어 콩팥에 직격탄을 날리는 독소입니다. 또한 아질산나트륨 같은 방부제는 혈관벽을 망가뜨립니다. 식빵이나 시리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액상과당과 숨겨진 나트륨은 노화된 콩팥이 감당하기 힘든 독성 부하를 일으킵니다. 숨겨진 위험, 아침 진통제. 마지막으로 빠른 해결책에 대해 경고해야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쑤시고 머리가 아파서 습관적으로 진통제,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을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도 빈속에요. 공복에 진통제를 먹는 건 콩팥과 이장에 작은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약들은 통증을 유발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을 줄여주는데 문제는 콩팥이 혈류량을 조절할 때도 이 물질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복에 이 약을 먹어 프로스타글란딘을 차단하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최대 70%까지 뚝 떨어집니다. 콩팥 세포들이 산소 부족으로 질식해 죽어가는 겁니다. 이 습관이 지속되면 투석을 받아야 하는 진통제성 신증에 걸립니다. 만약 혈압약과 이뇨제를 드시는 분이 진통제까지 드신다. 우리는 이걸 트리플 수크, 트리펠에미라고 부릅니다. 며칠 만에 급성 신부전이 올 수도 있는 치명적인 조합입니다. 해결책,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30분 루틴. 그렇다면 희망은 없는 걸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게 잘못된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올바른 도구만 주면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78세 조 선생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콩팥 수치는 바닥이었고 이루어지는 투석 서류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인생이 끝난 것 같았죠.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벌프 한지원 박사님 벌프의 조언에 따라 아침 루틴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조 선생님의 콩팥을 살려낸 루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눈 뜨자마자 수분 공급.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찬물은 수크를 주고 너무 뜨거운 물도 좋지 않습니다.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입안에서 굴리며 5분에 걸쳐 천천히 마셨습니다. 이는 잠든 이장을 부드럽게 깨우고 끈적해진 피를 묽게 만들어 콩팥을 예랄합니다. 이 마법의 30분 규칙. 물을 마신 후 첫 30분 동안은 물 외에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과 심호흡을 했습니다. 소화 부담 없이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고 콩팥 혈류를 개선하는 시간입니다. 3. 커피 타이밍 늦추기. 커피를 끊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타이밍을 바꿨습니다. 절대 공복에 마시지 않고 아침 식사 후 30분이 지났을 때 마셨습니다. 코르티솔 피크 타임을 피하고 혈관 수축을 막기 위해서죠. 4. 저렴 자란식 아침. 짠 곡물을 끊었습니다. 물로 끓인 오트밀, 삶은 달걀, 찐 채소 같은 자란식으로 바꿨습니다. 김치를 먹더라도 물에 씻어 겉면의 소금기를 털어내고 드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불과 3개월 만에 크레아티닌, 신장 수치, 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고 다리의 부종이 사라졌습니다. 1년 후, 그는 투석 위험군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지금도 활기차고 건강하게 노년을 즐기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할 뿐입니다. 1단계.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신다. 2단계. 물을 마신 후 30분간 공복을 유지한다. 3단계. 아침 식사는 신선한 저염식으로 한다. 4단계. 절대로 빈속에 진통제나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여러분의 콩팥은 회복력이 있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물 한 잔, 커피 마시는 시간 늦추기 같은 작은 변화들이 하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들이 10년, 20년 쌓이면 건강하게 여행 다니는 노년과 일주일에 3번 병원에 묵과 투석을 받는 삶, 그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제발 이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부모님, 배우자, 친구 등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공유 버튼을 누르는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 습관을 바꾸고 몸의 변화를 느끼셨거나 당장 내일부터 이 루틴을 시작하겠다고 결심하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건강을 되찾을 용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